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시를 특례시로 승격시키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창원시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특례시로 승격돼 준광역시급 행정 권한을 갖게 됩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밤 국회 앞 창원과 수원, 고양, 용인 등 4개 대도시 시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승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법안 통과로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 특례시 지정을 반겼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에 있어서 다양성이 인정된 바로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는 특례시 지정으로 기초지자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도시 규모에 걸맞는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국세가 특례시세로 전환돼 예산 규모가 커지고 경남도를 거치지 않고 정부 공모 사업에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기존 광역시에 부여됐던 건축물 허가 권한도 주어집니다. 많은 감문이 남아있지만 창원 특례시 규모에 맞는 행재정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시민 여러분들에게 더 풍요롭고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창원 특례시 공식 출범 시기는 오는 2022년 1월. 창원시는 출범 전까지 준비단을 조직하고 다양한 권한을 확보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 이 세 도시의 통합으로 탄생한 인구 104만 명의 통합 창원시. 특례시 승격으로 도시의 위상과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도의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답보된 지방자치 실현에 한 걸음 나서게 됐다며 전문 인력 확충에 따른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하용 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환영을 밝히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 의회에도 변화가 크다며 집행부와의 관계를 재정립해 일하는 의회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협조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발빠르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9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경남도와 부산, 울산이 함께 동남권 광역연합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으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부산, 울산시와 동남권 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최근 김경수 도시사는 동남권 메가시티, 즉 부울경 800만 인구를 활용해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자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세 시도는 동남권 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동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확진자 증가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연일 자가격리 후 확진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격리 대상자 모두가 검사를 받는 건 아닙니다. 지역에선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양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진주 이통장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해제 전 검사가 이어지며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서부 경남. 지난 27일부터 발생한 전체 확진자 34명 중 14명이 자가격리 해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자가격리자 중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자 검사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가 검사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격리 해제 전 검사가 필수로 이뤄지기 위해선 의료기관 종사자 같은 의무검사 대상자이거나 격리기간 중 증상 발현이 있어야 합니다. 무증상 감염자를 파악할 수 없는 빈틈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이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가격리자와 무증상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입니다. 자가격리하면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가격리랑 검사 기준이랑 뭐 연관성이 있는 줄은 잘 몰랐는데
요새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 자가격리가 되시는 분들은 다 검사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실제로 최근 인근 여수에선 무증상 상태에서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왔는데 경기도 의왕과 강원도 철원 등 격리 해제 전 검사를 자체적으로 의무화시킨 시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우선 의무검사 기준을 완화하고 검사 범위를 넓히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자가격리 해제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뭐 일부 증상이 있으면 역학적 영하성이 없더라도 검사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봐서 이것을 완화 적용해서 질문 주신 것처럼 위험도가 좀 높다고 판단되면 그 역학조사원의 판단에 따라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자가격리 후 확진이 잇따르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검사 기준.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만큼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CS 양진호입니다. 창원시청 검도팀이 제주도 단체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난 논란입니다. 창원시는 시사나 검도팀 선수와 감독 9명이 지난 1일부터 2박 3일 일정의 제주도 단체 여행을 다녀왔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행사 자제 협조를 요청한 때에 단체로 연가를 쓰고 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해 창원시는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검도팀은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했던 지난 10월 여행을 사전 예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30년 전통의 거창국제연극제가 상표권 매입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거창군과 연극제 집행위원회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역사회에 잡음이 일고 있는 건데요.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면서 지역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거창국제연극제 논란. 해결될 방법은 없을까요? 구지은 기자입니다. 올해 초 거창국제연극제의 정상화 방안으로 추진된 연극제 상표권 매입. 하지만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가 각각 협상 테이블에 올린 매입 가격에 큰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재판부가 평가한 연극제 상표권 가치는 17억여 원. 이는 애초 거창군이 평가한 감정가 11억 원보다도 30% 이상 늘어난 액수입니다. 거창군은 법원 판결에 따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고 집행위와 상표권 금액 결정 협상에 직접 나섰습니다. 우리 군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는 지난 4일 상표권 이전가액 10억 원에 합의하였고 우리 군은 동시에 군의회에 상표권 이전 관련 추경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거창군과 집행위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세금으로 키워온 연극제가 특정 단체의 소유가 된다는 것도 달갑지 않은 데다 애초 거창군의 상표권 매입 결정에 군민 여론 수렴이 없었던 점 등을 꼬집었습니다. 참여민주주의가 껍데기뿐인 그러한 것들이 오늘 정빙된 날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의회조차도 완전히 식물의회를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의회에서 논의한 것을 반영하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모든 행정 절차들을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감사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거창국제연극제 갈등. 긴 시간 법정 공방을 비롯한 갈등은 물론 지역사회의 합의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행정에 대한 비난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가슴 높이의 둘레가 무려 7m나 되는 거대한 팽나무가 고성에서 발견됐습니다. 나이가 550살로 추정되는데요. 무척이나 건강하다고 합니다. 웅장한 팽나무의 모습, 표영민 기자가 스마트폰에 담아왔습니다. 고성의 한 야상 중턱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습니다. 웅장하면서 위험마저 느껴지는 팽나무입니다. 높이는 22m, 아파트 7층보다 높습니다. 사람 가슴 높이의 둘레는 무려 7m, 보통 어른 7명이 양팔을 벌려야 감쌀 수 있는 길입니다. 국내에서 발견된 팽나무 중 가장 큽니다. 고성 금산리 팽나무로 이름 붙여진 이 나무는 인적이 드문 산속의 작은 나무들로 가려져 있다가
5년 전에야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근에서 주택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마침 출장을 왔던 수목 전문가가 둘러보던 중 우연히 팽나무를 발견한 겁니다. 나무가 방치되다 보니까 주변에 대나무를 비롯한 다른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서 그 나무를 가리게 되었고, 그런데 5년 전에 그 나무 바로 앞에 이제 집을 짓는 과정에 뒤에 이제 대나무를 베어내니까 나무가 눈에 드러나게 되었죠. 7m의 둘레는 황목근으로 이름 붙여진 천년기념물 경북 예천의 팽나무 5.6m와 부산 구포동 팽나무 5.5m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목 전문가들은 나무 가슴 높이 둘레가 6m 이상이 되면 수령을 500년으로 보는데 고성 팽나무는 7m이고 기후 여건과 성장 속도 등을 고려해 550년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무 둘레가 이제 6m를 넘으면 500년 전으로 보거든요. 이건 나무 둘레 7m잖아요. 그럼 이게 빨리 자라는 느티나무가 아니고 비교적 천천히 자라는 팽나무니까 550년을 보는 게 이제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고성군도 수목 전문가들과 팽나무의 생육 상태와 학술적 가치 등을 확인하고 보존을 위해 보호수 지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보호수로 지정되면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유전 자원을 확보해 후계목을 양성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이른바 비혼 출산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핀 방송인 사유리 씨. 이렇게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는 경우는 아니더라도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꾸준히 늘면서 10명 중 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무엇보다 결혼은 개인의 자유고 특히나 출산에 있어서도 개인의 자유 측면이 더 중요하지 않나. 네. 이번 특히 사유리 씨 일을 통해서 국가가 개인의 출산이나 여성의 출산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 직접 자기 스스로 아기 낳을지를 결정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8%,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32%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은 결혼만 하고 아이는 낳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교육비 지출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주택 비용도 너무 올라서 아이들이 좀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거주를 해야 될 텐데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렇다면 결혼과 동거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성격이 안 맞으면은 다시 또 이혼을 하고 다시 또 결혼을 하고 이게 좀 되게 힘들 것 같아서 저는 대찬성이에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같이 살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거고 또 결혼을 하기 전이나 아니면 결혼 안 하더라도 미리 그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살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전 단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게 완성인 단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년 전에는 46%였는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결혼 생활은 당사자보다 집안끼리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어떨까요? 결혼해서라든가 결혼해서 집안 차이가 나면 조금 이제 티격태격하다 보면 일이 커질 수도 있고 또 재정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맞아야지 좀 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절반이 동의했고 절반은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동의 의견은 남성이 여성보다 4%포인트 많았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결혼은 꼭 해야 하고 결혼하지 않은 동거는 안 되며 결혼하고 아이를 꼭 낳아야 하거나 결혼하지 않고 출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수십 년 뒤에는 아예 통용되지 않는 낡은 사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연속 기획 순서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국에서 폐교된 대학은 모두 17곳에 달하는데요. 강원 동해시의 한중대도 2년 전 폐교했는데 아직도 직원 100여 명이 밀린 임금 440억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교된 대학 구성원의 막막한 현실,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에서 작은 편의점을 하고 있는 안모 씨. 안 씨는 지난 2018년 2월 말까지 폐교된 한중대 교무처에서 근무했습니다. 폐교 직전까지 학교에 머물렀던 안 씨가 1년 넘게 받지 못한 임금은 1억 원가량. 졸지에 직장을 잃은 안 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편의점을 차렸습니다. 전 교직원들이 저희가 한 20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연고가 없는 교직원들은 동해를 떠났고 그다음에 이제 연고가 있는 교직원들은 여기서 참 힘들게 생활하고 있죠. 직업을 가진 교직원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좀 하루하루가 좀 힘들게 살아가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2019년 현재 한중대의 체불임금 규모가 44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한중대 교직원은 108명으로 확인됐는데 실제로는 200명이 가깝다고 전직 교직원들은 주장합니다. 대학이 문을 닫으면서 대학가 주변은 말 그대로 황폐화됐습니다. 2년 넘게 방치된 학교 건물은 오히려 지역의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학생들이 쓰던 자판기는 보시는 것처럼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도 산산조각이 난 채로 폐교 이후 2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떠나면서 원룸 건물은 대부분 비었고 대학가 주변은 유령도시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많은 동안 많이 비고 많이 어렵죠, 마을이. 사정이 이렇지만 학교 부지와 시설 활용 방안은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학교법인의 채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한중대 부지와 시설물에 대한 경매가 시작됐지만 3번 연속 유찰되자 채권단은 경매를 중단한 뒤 일반 매각에 나섰습니다. 폐교대학의 문제는 이제는 정부가 좀 앞장서서 정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의 설치나 운영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지난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모두 17곳. 폐교된 대학의 교직원들은 밀린 임금이라도 청산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창원 주남저수지 큰고니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창원시는 AI 확산 차단을 위해 공동방재단과 거점 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발생지 인근 10km 내 가금 사육 농장 가금류 4만 5천여 마리에 대해 21일 동안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양산의 한 재개발구역 인근 쓰레기 더미에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산경찰서는 살인 혐의 용의자로 59살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추정 여성과 동거하던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씨의 주거지 등을 수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의 신원 파악과 사망 원인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식과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 8일 새벽 3시쯤 쓰레기 더미에서 불꽃이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하던 중 훼손된 시신을 발견했으며 해당 시신은 5, 60대 여성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